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주말 하루 사이에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하루 새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870조 원이 증발했고 국내 증시도 이어파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8% 하락한 3,550.08로 개장에 한때 3,520선까지 밀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트럼프의 100% 관세 폭탄. 가장 먼저 시장을 뒤흔든 핵심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 추가로 100%를 더 올리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취소까지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양국이 초고율 관세 공격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무역전쟁의 재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트럼프는 톤을 낮췄습니다. 중국은 걱정하지 말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전했죠. 11월 1일에 대해서도 나에겐 아득히 먼 때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10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1.9%, S&P 500 2.71%, 나스닥 3.56%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나 폭락했습니다. 2부 코스피 3,600 돌파의 의미와 급락 배경. 지난주 코스피의 3,600선 돌파는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월 10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610.6까지 올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 3,500선 돌파 후 단 하루 만에 이룬 성과였죠.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1조 5,9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각각 6%, 8% 넘게 오르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3일 개장과 함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3,5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서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3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투자 포인트. 이런 급락 상황에서도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3분기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14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증권가는 영업이익 10조 1,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5분기 만에 10조 클럽 복귀를 의미합니다. HBM 비중 확대와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이 실적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HBM3 12단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도 10조 원대 실적이 유지되고 2026년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미국에서는 찰스 슈왑 등 주요 금융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암호화폐 변동성. 아시아 시장도 미중 갈등 여파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근 48,0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왔지만 13일에는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국경절 연휴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로 고점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플래시 크래시를 겪었지만 13일 새벽 급반등하며 11만 5,467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무려 12.22% 급등해 4,137달러까지 치솟았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동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 연준은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10월 추가 인하 확률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환율과 집값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부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정은 정치적 노이즈에 의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폭락장과 달리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우량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돌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 여부와 기업 실적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환원 확대가 맞물릴 경우 12개월 안에 코스피 5천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응원에 댓글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실시간 트렌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